안녕하세요. 이종철의 까다로운 IT. 드디어 아이폰 공개가 5일 남았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실 만한 유출들 총정리해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실한 것, USB-C 탑재입니다. 2년 전에 EU에서 모든 스마트 기기 충전 방식을 USB-C로 통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이 시한이 2024년 말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1년 지나서 새 상품 나오면 좀 저렴하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16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아이폰 15도 USB-C를 탑재해야만 합니다. 모든 모델에 탑재될 거로 예상되고요. MFI 인증에 대한 소문이 있었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USB-C를 써도 충전은 될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전송과 빠른 충전 이런 건 애플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만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애플이 이럴 때마다 대는 핑계가 있죠. 보안. 근데 이미 아이패드들은 USB-C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대로, 아이폰은 아이폰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도 MFI만 쓰게 바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플의 전략이죠. 자, 두 번째로 많은 소식, 티타늄 프레임이죠. 프로 모델에만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프로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거든요. 다 좋습니다만 이게 약간 무겁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합금을 써서 무게도 좀 낮추고 색도 좀 예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네요. 약 5온스, 그러니까 15g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폰에서 이 정도면 꽤 큰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변경도 조금 있을 예정인데 프로 모델만 베젤이 얇아질 것 같습니다. 끝나누기를 해줘야 하니까요. 지금 베젤이 약 2mm 수준인데 1mm 미만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하네요. 뭐 큰 차이 안 나는데 두 폰을 갖다 대보면 확실한 차이가 날 겁니다. 프로라고 자랑해야 되니까요. 자, 세 번째 소식은 모든 모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애플이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게 부품 돌려막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부품이 있으면 최대한 맞추거든요. 아이폰 플러스와 일반 아이폰의 노치 사이즈가 동일한 이유, 돌려막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디스플레이는 다른 걸 쓸 겁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페이스 ID 카메라는 똑같죠. 그래서 페이스 ID 카메라를 돌려막으려면 제품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하나만 개발하면 되잖아요. 여러모로 효율적인 거죠. 대신 디스플레이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이폰 프로 모델은 지금 똑같은 OLED라도 LTPO TFT라는 걸 씁니다. 반면에 일반 모델들은 LTPS를 쓰고요. 둘 다 OLED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LTPO의 경우에 가변 주사율을 만들기 유리하고 저전력 제품입니다. 그 대신 비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보시는 올레이즈온 디스플레이, 이거 프로 모델에서만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사율, 애플에서는 재생률이라고 부르죠. 이게 프로 모델은 1에서 120Hz까지 가변으로, 일반 모델은 60Hz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LTPS로도 이걸 구현할 수는 있는데 배터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끝나누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변 주사율과 AOD는 여전히 프로 모델에만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A16은 일반, A17은 프로 모델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성능이나 외관이나 일반 아이폰 15가 아이폰 14 프로 같이 되는 건데요. 그 작년 14 프로 쓰는 분들 개빡치겠네요. 접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자, A17 바이오닉은 TSMC 3나노 공정에서 제작될 거로 예상되고 있죠. 성능이 이미 나오지도 않은 갤럭시 S24 울트라보다 높을 거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요. 몇 년 동안 아이폰 성능이 안드로이드를 압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카메라는 기본 카메라가 드디어 4800만 화소로 모두 통일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반 아이폰에서도 꽤 좋은 사진이 이제 나온다는 뜻이고, 4800만 화소를 4분의 1로 축소해서 안 깨지는 2배 디지털 줌 만드는 기능이 있었죠. 그것도 모든 모델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서는 3배 줌이 그대로 들어갈 것 같고요. 15 프로 맥스 모델에만 드디어 잔망경 줌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잔망경 줌 익숙하시죠? 갤럭시 울트라 라인업에 들어간 이렇게 생긴 줌이에요. 그래서 10배까지는 쉽게 땡기죠. 10배가 될지 5배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 줌 성능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다른 제품은 사양 업그레이드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프로 라인업들은 최소 $100, 최대 $200씩은 오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면 한 15에서 30만원 오르는 건데 이 추세로 가다가는 차 한 대 값 나오겠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폰값을 막 올려도 될까요? 됩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폰이 뭔지 아세요? 현존하는 가장 비싼 폰인 아이폰 14 프로 맥스입니다. 어차피 살 사람은 산다, 이런 게 애플의 입장이에요. 배짱 장사죠.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한 번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 퀄컴 5G 모뎀이 이번에도 들어가고 프로 맥스에만 와이파이 6E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볼륨 버튼, 액션 버튼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는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급할 때 쓰는 버튼인데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자, 유출된 소식은 이 정도입니다. 제일 기대되는 항목 역시 줌이죠. 그간 아이폰 줌이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제품 주시하시고요. 노치 없는 일반 아이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괜찮은 제품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이벤트 당일날 기사 총정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